자,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 15문제 리뷰를 같이 해보죠. 이제 문제를 잘 푸셨겠죠? 정답이 그 스크립트에 보시면, 정답 그 선택지 뒤에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전 그 LC 문제 전체 50문제.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채점을 그걸로 하시면 되죠. 네. 정답이 어디냐? 이런 이제 글들이 가끔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Part 2 15문제 한번 잘 해볼까요? 자, 그 자막을 잘 참조하시면서 최대한 화면에 눈을 떼지 마시고 저와 들으시면서 뭐 따라 읽기 하시고 뭐 문장을 순간적으로 좀 암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35분 정도 되나요? 시간이 이 정도의 시간 알차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Number 11. 11번. Where did you put my computer? 굉장히 천천히 읽어주시고 쉬었죠. Where put the comput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놓았느냐?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뭐 3단 3개 정도의 덩어리로 충분히 의미 파악할 수 있죠. 중간에 조금 채워보세요. Where did you put my computer? 자, where 다음에 어떤 어휘가 연결돼 있을까요? Where did you put my computer?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where 다음에 두 단어가 먼저 선행해서 나왔지만 잘 들리는 거는 put computer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혹시 놓쳤다면 들린 내용으로 최대 의미 파악해서 문제를 풀이하실 것이고 복습을 하실 때 받아쓰기를 하던 뭐 따라 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모든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는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의 이 나열되는 순서가 아니라 내가 들렸던 것을 먼저 잡고 의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 단어를 순차적으로 적어내야지 혹은 그거를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채로 5번이고 10번이고 막 듣는 것은 영어 공부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받아쓰기 할 때 그런 좀 오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Where did you put? Where did you죠. Did you. 자, where, 사운드가 영국 발음에는 없기 때문에 where did you 이렇게 붙여 소리가 그냥 Where did you put? 이렇게. Where did you put my computer? 그래서 where did you put my computer 이런 발음이었어요. 자, 들어보죠. A. 답은 쉬웠습니다. On your desk? On your desk.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뭐 굉장히 쉽죠. 토익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죠? 자, 무난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B. Yes, I think I did. 자, 일단은 yes라는 거에서 오답 소개할 수 있죠. 의문사 부분에 yes, no는 답할 수 없습니다. 어디다, 누가, 언제, 뭐, 왜, 무엇을 물었는데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답 소개하시면 되죠. Yes, I think I did. I think I did.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did라는 그냥 조동사를 함정으로 만든 거죠. 중복시켜서. C. C번. It works fine.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It works fine. It works fine. 자, 남자도 영국 성우. 질문도 영국 성우. It works fine. 자, work라는 것이 여기서는 자동사로 기계 따위가 작동이 잘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함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it works fine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가보죠. Number 12. 자, 들어보세요. What is your supervisor's first name? 자, what is supervisor's first name? 역시 3개 정도의 뭐 어휘나 혹은 어휘 덩어리, 구가 이제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at is your supervisor's first name? 조금 더 이제 쉽게 들렸죠? What is your supervisor's first name? 이라고 해요. 자, supervisor의 자, 이름이, 자, first name이 뭐예요? given name.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A. At least for a few weeks. 자, 이거 어렵지 않게. At least for a few weeks. At least for a few weeks. 최소한 몇 주 동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first라는 것에서 어떤 이제 첫 번째, 뭐 숫자와 관련된 뭐 이런 걸 이제 연상해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몇 주 동안이요.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연상이 굉장히 막 그 밀접하게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이런 함정의 포인트였고요. 자, 그다음에 B. No, it's not that serious. 자, 어디서 오답이에요? 또 역시 no에서 오답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It's not that serious.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역시 내용이 정확하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C. It's Darren. 됐죠? It's Darren. It's Darren. Darren입니다. 자, 11, 12는 그 틀리시면 안 됐던 토익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 혹은 이제 토익을 아마 처음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EBS 랑에 운 좋게도 예생문제 특강을 만나신 분들은
자, 토익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뭐 이건 토익을 처음 입문하셔도 영어에 손을 뭐 10년 이상 놨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Number 13. 13번. Would you split a taxi with me? Would you split taxi with me? 자, 이런 게 들리겠습니다. 자, 뭘 부탁하는 상황이고요. Would you? 하고 다음에 split 또 아는 단어 같죠? taxi는 알고 있고 그다음 나랑 같이 택시를 split 하자. 자, 무슨 맥락일까요? Would you split a taxi with me? 다시 한번. Would you split a taxi with me? Would you split a taxi with me? 정확하게는 택시의 요금을 같이 나눠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plit라는 것이 뭘 쪼개는 거죠. 여기서는 split something with somebody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와 어떤 몫을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택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맥락에서는 택시 그 차값 비용, 그죠? 예. 이 요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택시 fare이겠죠. 그렇지만 그냥 구어체로 split a taxi, 택시비를 나눠내자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야, 택시비 나눠내자 이렇게 비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택시 나눠 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 안에서의 맥락은 택시를 이제 값을 택시의 비용을 택시비를 나눠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split a taxi with me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양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A. The tax will be included. 자, 발음이 유사합니다. The tax will be included. The tax will 자, 여기가 taxi가 들어가 있을까요? The tax will be included. 한 번 더. The tax will be included. The tax will be included 이렇게 된 거예요. 택시가 아니라 텍스입니다. 세금이 포함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will가 붙으면서 마치 tax will tax 이렇게 들 수 있었죠. 자,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토익에서 함정의 포인트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taxi, tax. 역시 뭐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용해서 오답을 드렸습니다. 자, 세금이 포함될 것입니다. 자, 답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B. I'd be happy to do that. 자, 괜찮아요? I'd be happy to do that. I'd be happy to do that.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I would be 줄여서 보통 I'd be죠. 그냥 I'd be happy to do that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I'd be delighted to do that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굉장히 흔쾌히 상대방의 청을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 No, I went there by bus. 자, no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No, I went there by bus. I went there by bus. Went there by bus. 거기에 버스 타고 갔습니다. 택시가 나오니까 이제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가지고 함정을 만드는 자 그런 내용이겠죠. 저기 13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시비 나눠내자. 그냥 split a taxi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Number 14. 보죠.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the golf tournament? The company sponsoring golf tournament. 자, 이렇게 이제 들리죠? 잘 들리는 것들 다시 한번.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the golf tournament? 이렇게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강 이런 식으로 왔죠, 지금.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golf tournament?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좀 채워보세요.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the golf tournament? 그러니까 will our 이거죠. 조동사도 그 다음에 소유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세를 받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will our company 예, 강세가 하는 거죠. will our company be 동사 자 역시 강세 받지 않고요. sponsoring 본동사 강세를 받죠. 그 다음에 golf tournament입니다. 그 앞에 the란 정관사는 다시 강세 받지 않죠. 그러니까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the golf tournam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강 이런 이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딜 잘 듣는 거예요? 강세를 받는 강 부분을 잘 듣는 거죠. 그게 잘 들리고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죠? 중요한 단어는 거기서 이제 다 뱉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걸 의식하면서 듣기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죠. 모든 음절의 발음을 다 듣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한 문장이든 한 패시지든 뭐 한 대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회사가 자 골프 그 이제 대회죠. 토너먼트를 뭐 후원합니까?라고 이제 물었어요. A. Not nearly as often as I should. 무슨 얘기예요? Not nearly as often as I should. 자, not nearly as often as I should. 내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자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not nearly라는 것은 뭐뭐보다 훨씬 더 적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비교 대상이 나왔죠.
Not nearly as often as I should.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빈도수가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적게 거의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골프를 자주 치십니까? 그랬더니 좀 자주 쳐야 되는데 내가 쳐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게 치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골프를 얼마나 자주 치십니까? 빈도수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오답이죠. 그다음에 B. Yes, we do it every year. 되네요. 자, will our company be sponsoring the golf tournament? 했더니 yes예요. 자, 그러면 후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Yes, we do it every year. we do it every year. 매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것. 시작 지점이 있었으나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할 수 있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것이 현재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제라는 것. 그래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할 것이다. 답이 되겠습니다. C. I play on the weekends only. 자, 무슨 얘기예요? I play on the weekends only. I play on the weekends only. 저는 주말에만 골프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관계가 없는 얘기죠. 골프를 이제 골프 친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이제 뭐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3절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자, 15번 Number 15. 보죠. When did Mrs. Benson arrive? 자, 역시 잘 들리는 거 길지 않은 질문이니까요. When did Mrs. Benson arrive? When did Mrs. Benson arrive? Mrs. Benson. 자, 크게 어렵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계속해서부터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 앞에 Mrs. 혹은 Ms, Mr. 혹은 뭐 다른 어떤 타이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Doctor가 나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정체만 알면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알아듣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Part 4 같은데 이렇게 사람 이름을 시험지에 미리 문제지에 두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직업을 묻거나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일을 묻거나 뭐 이런 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거는 눈을 한번 본 거기 때문에 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Part 같은 데 나올 때는 사람 이름을 꼭 알아들어야만 문제를 풀게끔은 절대 내용을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자, 벤슨 뭐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서 언제 도착했습니까? 이거죠? 다시 한번 듣고 해보세요. When did Mrs. Benson arrive? When did Mrs. Benson arrive? 벤슨 씨가 언제 도착했나요? A. I haven't known her that long. 자, 무슨 얘기예요? I haven't known her that long. 자, I haven't known her that long. 자, Mrs. Benson을 그렇게 오래 알아오진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오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없죠. 도착했는지 여부를 언제 도착했는지 묻고 있으니까 B. It departs around 5 o'clock. 조심해야 됩니다. 5 o'clock만 딱 듣고 문제를 풀면 안 되죠. It departs around 5 o'clock. It departs around 5 o'clock. 5시쯤에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없죠. 언제 도착했습니까? 자, 5 o'clock이라는 시점 정보를 딱 주는 것이 오히려 오답에 들어가 있고 정답은 C. She has been here for about an hour. 자, 이거죠. She has been here for about an hour. She's been here for about an hour. 자, 그녀가 여기 1시간 정도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She arrived about an hour ago. 이 의미죠. 1시간 정도 전에 여기 도착했다. 그러니까 도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1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니까 여기 1시간 동안 있었다. 1시간 전에 도착했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스크립트 열어보고 해석을 잘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족집게식으로 when, 시각,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for, 뭐 기간 나오면 오답이다. 이런 아주 그 내용만 알고선 이제 굉장히 선별적으로 몇 단어 못 듣고 문제를 푸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형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걸 또 이제 고난이도, 의문사문문 측에서 조금 이제 선택지 구성이 좀 난이도 올라간 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시각을 딱 내준 것은 오답에 문장 안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것을 정답으로. 그래서 언제 뭐 했느냐 특정 시점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묻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딱히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이래로 시간이 얼마 흘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n 단순 과거 시제로 물었는데 현재 완료 시제로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논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she has been here for about an hour 정답입니다.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수가 좀 나올 법한 그런 문제였죠. 오케이, 자 16번 보죠. Number 16. Where can I find the Human Resources Office? 자, where can I find도 그냥 덩어리째로. 요즘에 뭐 패턴 영화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패턴 영어. 그래서 이제 where can I find는 그냥 where is something이에요.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where can I find?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덩어리로. 네. Where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패턴 영어 말씀하셔서 네. 패턴 영어가 얼마나 많은 그 효험이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많은 그런 패턴만 외우면 네. 뭐 몇 문장 외우면 영어 가능, 뭐 외우면 영어 가능. 뭐 실제로 이제 토익 파트 2에 나오는 것만 잘 외워도 뭐 회화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패턴 뭐 잘 들으셨죠? 네, 마이크로 얘기하시는 PD님이 소리가 저 다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안 들릴 때도 있더라고. 패턴 회화를 이제 그러니까 뭐 보통 책이 나오면 이제 몇백 개,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패턴 회화 몇 개를 외우면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 정복된다. 이제 원래 근데 이 서적에서 나온 제목 같은 것은 좀 공격적이죠. 마케팅용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게 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 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막 장사꾼처럼 뭐 이렇게 막 책 팔아먹으려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 쪽에서도 그렇게 또 교재를 약간 제목을 특별히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책을 내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한 200개의 패턴, 300개의 패턴을 가지고 영어를 정복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영어 정복되지 않은, 제가 영어 정복이 되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복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말은 제가 정복을 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일단은. 자, 그리고 이 패턴 회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정의 말을 하는 방식이 많이 덩어리체 표현으로 어떤 것이 쓰인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거죠. Where can I find? 혹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여기도 Where can I find? 다음에 어떤 명사 상당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문장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 덩어리 표현 다음에 어떤 것을 쓰면 된다. 특별히 어떤 패턴 같은 것이 많이 어울리는 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영어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대부분 방송이나 교재를 통해서.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그 정도의 것으로 영어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양의 영어의 인풋을 받고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다 통틀어서 내가 학습 목표가 달성됐을 때 기대치가 얼마인가를 잘 설정해야 돼요. 이 기대치의 설정이 너무 과하게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되는 경우 별로 없죠. 대부분. 요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효과를 보고 싶어지나 대부분. 외국어는 그렇죠. 영어 공부 특히 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상당 부분의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를 이게 실력을 굉장히 이렇게 막 자책하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교재가 이상하거나 뭐 강의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토익 시험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계속 그래서 토익을 오래 가르쳐온 선생님 이제 강사로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패턴 회화 한 권, 두 권, EBS 강의도 패턴 회화 강의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해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양으로 공부했으면 그만큼의 영어 실력만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말에 뭐 식사하셨어요? 혹은 뭐 어쩔 때는 뭐 우리말에 대한 패턴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한 몇백 개 정도 정리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일상적인 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survival English라고 하죠. 어디 딱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정도의 영어는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이죠. 목표치는. 그거를 너무 과하게 기대치를 가지시면 거기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패턴화라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스타트예요. 특히 말하기. 뭐 어려운 글감도 좀 읽을 줄 알고 막 이런데 내가 딱 외국인 앞에 쓰면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패턴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휘를 이해하고 문법적인 것을 굉장히 아주 언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느낌을 잘 받아내고 이런 이해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거는 명시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서 내가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반복적인 훈련이 반드시 뒤에가 팔로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그걸 내가 글로, 말로 바로 연결을 쓸 수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계속 패턴화해야 하듯이, 해보는 거죠. 입을 뱉어보고, 따라 읽어보고, 써보고, 혼자 막 중얼중얼 해보고,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야 원어민하고 딱 나왔을 때 내가 그 문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EBS TV에 그 지식 프라임인가? 거기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시적인 어떤 지식을 내가 얻었을 때와 그 다음에 암묵적인 지식,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반복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살짝 예를 들면 이 골프를 칠 때 프로 선수들이 그 샷을 딱 날릴 때 뇌에 그 어디가 작용하는 보면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만 그 뇌가 이제 반응을 한대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프로들은 너무 많이 스윙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별 생각 없이. 근데 아마추어들한테 골프채를 딱 주고 근데 티샷 날려라 하면은 그래서 뇌를 검사해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반응한답니다. 뇌가. 그 이유는 그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렇게 쳐볼까, 요렇게 재볼까, 요렇게 재볼까 이런 거죠. 자, 언어는 그렇게 재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쓰기나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죠. 읽기나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지만 말하기나 이런 걸로 가버리면 그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그런 찰나들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임기응변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암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언어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웨어라는 거는 이제 암묵적인 지식을 많이 가다듬는 쪽에